예, 이 시간 그 궁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궁합이라는 게 뭐 이제 남녀 간에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보고 뭐 결혼 후에도 이제 보기도 하죠. 뭐 제 사무실에서도 가끔 이제 궁합 봐달라고 이제 오시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 뭐 인터넷 주소로도 이제 많이 신청도 하고 하는데 그 궁합이라는 게 이제 궁자가 의미하는 게 이게 뭐 그거죠. 이제 뭐 어떤 그 방, 그리고 이제 뭐 사람으로 치면 이제 뭐 생식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앉은 자리 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합의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뭐 합의되는 걸 이제 좋게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어쨌든 뭐 남과 여가 만나는 것도 이제 합의니까 합을 해서 이제 합생이라고 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런 그 합의 어떤 기운으로서 생산도 하죠. 뭐 궁합을 뭐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뭐 이왕이면 한번 보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제가 궁합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얘기하는 것도 요즘 많이 이제 뭐 관심도 갖고 이제 궁합에 대해서는 또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본 어떤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뭐 궁합은 일단 뭐 사주죠. 사주를 이제 보는 거죠. 어차피 뭐 궁합이라는 자체가 뭐 관상 보는 게 아니니까 뭐 그래서 이제 궁합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그 사람의 생년 월 일 시를 이제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건데 일단 궁합이라는 것도 따로따로 볼 필요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남녀 간의 사주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해서 연월일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 그러니까 남과 여 따로따로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게 또 가장 중요합니다. 뭐 남자 사주에 그래도 뭐 가족들을 부양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뭐 직업이나 아니면 재물운이 어떻겠나 뭐 그게 일단 좀 중요하겠죠. 뭐 일단은 남자는 어떤 부양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돈이나 직업이 없으면 가족 부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남자 사주에 직업이 확실하냐, 아니면 어떤 직업일 가능성이 높냐, 또 아니면 뭐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은 있나, 이 정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주를 또 봐야 되겠고, 또 여자의 사주가 또 너무 또 한쪽으로 쏠리거나 너무 또 관이 많거나 또 재가 많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자체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궁이라는 게 원래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 거는 이제 일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일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합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자일에 태어난 남자하고 경자일에 태어난 여자다 그러면 자가 이제 같은 글자잖아요. 이러면은 일지는 일단 그 속궁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지가 같은 경우는 속궁합이 좋다. 속궁합이라는 게 뭐 이제 방궁합이죠. 이제 그 요즘에 뭐 이혼도 많이도 하잖아요. 그런데 속궁합이 안 좋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지가 배우자궁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글자면 궁합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속궁합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속궁합. 예. 그리고 이제 그 삼합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인호술, 목이 해묘미, 화가 인호술, 그다음에 금이 사유축, 이제 그 수가 신자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인일주다. 갑인인데 경우다.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인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반합이 됐죠. 일지가
일지가 이렇게 뭐냐면 삼합 중에서 이렇게 이제 반합으로 된 일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속궁합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삼합은 될 수가 없는 거니 없죠. 뭐 둘이 결혼하는데 뭐 세 명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삼합 중에서 반합이 이루어진 일지는 속궁합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 이제 또 뭐 이거는 뭐 많죠. 뭐 유도도 요렇게 이제 일지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거나, 또 아니면 뭐 신이나 자, 뭐 아니면 자나 진이나, 그죠? 많죠. 오나 뭐 술이나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일지를 봤을 때 같은 글자나 반합.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육합입니다. 육합. 뭐 인해합이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자축도 되죠. 뭐 이렇게 우리 그 육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개념을 이제 이쪽으로 도입을 해서 일단 일지가 뭐 다른 거는 일단 안 본다는 조건은 아니죠. 일단 일지가 같거나 아니면 일지가 반합이 되던가 아니면 일지가 육합이 되는 경우에는 속궁합이 좋다. 뭐 그러니까 속궁합 자체만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이제 지금 이제 속궁합 얘기한 거고요. 이제 띠를 보는 건데 이제 띠가 이제 형이나 충이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합이 되는 게 좋겠죠. 띠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그 꼭 충이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도 없지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띠로 봤을 때도 이제 합의 어떤 그런 기운이 같이 이제 있다 그러면 좋은 궁합으로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월지도 충이나 형보다는 그래도 합이 되는 거, 반합이나 이렇게 이제 그 육합 정도 이렇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연월시는 일지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속궁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궁합론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형이나 충보다는 같은 글자나 아니면 그 삼합의 어떤 반합을 이루거나 아니면 육합이 됐을 경우에는 좋은 궁합이다. 뭐 보통 이상의 궁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부부가 이제 부부 인연이 이제 원래부터 하늘에서 내려준 거다, 정해져 있다고 해서 부부 인연 그 숙세례라고 있습니다. 부부 인연 숙세례인데 이제 이게 뭐 부부의 인연은 뭐 하늘이 내려졌다 아니면 부부 인연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이제 이런 그 구절이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결혼해서 애기 낳고 거리가 이제 멀어지면서 나 이혼하고 싶은데요. 좀 궁합 좀 봐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또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결혼을 저한테도 가끔 이제 궁합 보러 오시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것부터 물어봐요. 혹시 결혼하기로 약속했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날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굉장히 뭐 좀 신중하게 보죠. 이미 그 결혼하기로 이제 마음 먹은 그 두 사람들한테 뭐 궁합이 뭐 어떻다 자세히 얘기를 해서 뭐 얘기한다고 한들 그럼 뭐 궁합이 안 좋으면 헤어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좋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혼하려고 하는데 뭐 궁합 좀 봐주세요 하면 또 사주를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궁합이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이제 인연이라는 게 뭐 이런 말처럼 뭐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뭐 처음에는 좋았다가 또 이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꼭 그 이유가 뭐 궁합을 떠나서 사주 자체를 보면 이혼이 이제 거의 뭐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로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한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주가 좀 탁하거나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경우에는 꼭 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 사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한 번 이상의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내가 아무리 뭐 좋게 뭐 그걸 하더라도 그 운 자체가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연월 일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소년기하고 이제 청년기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보통 여기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19로 치죠. 19세에서 여기는 이제 결혼 이후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38세 정도 돼서 이제 중간 정도로 요걸 보는데, 지금 요 시기는 결혼 전의 시기에 무슨 뭐 자하고 오하고 축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것은 사실 이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사실은 크게 의미적으로는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갈 어떤 그런 앞날적으로 봤을 때 이건 과거가 되니까 사실은 이 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할 수도 있죠. 오히려 이제 여기 뭐 일지가 인인데 인신축이 되어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심각하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사주에서 이제 그 배연법이라고 이제 있어요. 그게 뭐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배연법인데요. 이제 배우자하고 어떤 인연인가, 어떤 배우자가 이제 이렇게 맞느냐 보면 사주에 형이나 충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사주 자체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인신충이 되어 있는 그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합을 하는 띠가 이제 맞는 그 인연이다라고 보는 거죠. 인신충이니까 이거를 육합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제 삼합으로도 볼 수 있는데, 보통 삼합이 좀 더 좀 접근하죠. 좀 더 맞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 같은 경우에는 인오가 되겠죠. 그러면 요 이신충이 있는 사람은 인오, 말띠가 이제 이렇게 충이 있는 사람한테 맞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 같은 경우에는 신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쥐띠. 이렇게 인신충이 이렇게 사주 자체에 이렇게 있게 되면 말띠나 쥐띠가 배우자의 띠로서 좀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충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충대에 있는 글자를 그 삼합으로 이제 그 끌어오거나 아니면 육합으로 이제 끌어오는 그런 띠가 이제 배연법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뭐 인이 있고, 이건 인사 이제 그 형이잖아요. 형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살도 이것도 뭐냐면 요거는 이제 사니까 이게 사유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축보다는 요거 왕, 좌우묘유가 이제 그 왕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유가 맞는 거죠. 유. 그다음에 인은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인사 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인오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술보다는 멀리 있는 것보다는 인오. 그러니까 요 인하고 사하고 이렇게 형이 되어 있는 이런 사주는 요걸 이제 반합을 하는 닭띠나 아니면 말띠가 배연법적으로 이제 맞는 그 배우자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배연법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형이나 충이 되어 있는 글자를
합으로 반합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삼합이죠. 삼합 중에서 이제 반합으로 끌어오는 띠가 배우자의 어떤 인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합이 되어 있는 어떤 것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해라고 하는 이제 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합은 이제 충이 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해하고 푸는 거는 인은 이제 충되는 글자가 신이죠. 그러니까 원숭이띠하고 이제 인연이 되겠다, 궁합이 맞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사도 있으니까 이제 뱀띠도 이제 여기 맞겠죠. 사이축이니까 이걸 푸는 거죠. 인해합으로 묶여있는 걸 축으로 이제 푸는 게 이제 배영법적으로 띠가 그 배우자하고 적절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합이 푼단 말이 있습니다. 합이. 그래서 요거 인해합으로 묶여있는 거는 충으로도 풀지만 합으로도 풉니다. 그래서 인하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게 들어오게 되면 요 인이 들어오면 인해합이 풀리죠. 해가 들어와도 인해합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을 푼다. 그 다음에 합은 또 충이도 풀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합이 된 어떤 요런 그 사주는 요런 띠가 이제 맞는 거죠. 뱀띠, 원숭이띠, 돼지띠, 호랑이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배영법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에 이제 반합이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지가 신인데 이제 자시에 태어났다. 그럼 요거는 이제 자진으로 해서 이거는 반합이 됐잖아요. 수에 반합이 됐는데 신자가 뭐냐면 이제 그 완전한 삼합이 되려면 진이 와야 되는 거죠. 진. 근데 이 진은 신자진 요거는 이제 그 삼합이 되는데 삼합이 오는 띠는 이거는 안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반합은 이렇게 이제 묶여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답답함도 있고 또 이게 합생의 어떤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하고 자하고 비록 묶여는 있지만 그래도 기능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 전체적인 사주를 이제 봐야 이거 신자라든 걸 얘기하시면 일단 그 요걸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요 신자라고 하는 반합은 어쨌든 합생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요렇게 된 어떤 그런 사주가 띠가 만약에 용띠다 그러면 신자진 삼합이 돼. 그러니까 삼합이 돼버리면 이 기운을 모두 이제 어떤 자수나 신금에 대한 모든 걸 싹 다 잊어버리고 신금도 잊어버리고 진도 잊어버리고 다 오로지 물로만 이제 딱 그 합으로 묶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이제 뭐 삼합이 되면 전도라고 해서 좀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 뭐 뒤집어지는 그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일순간에 뭐 이렇게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일도 벌어지지만 그 반면에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역극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삼합이 되는 띠는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이 이제 뭐 그 궁합이 남과 여가 어떻게 만나서 이 궁합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사주를 좀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뭐 궁합을 뭐 자꾸만 어떤 그쪽으로만 몰입하다 보면 사실은 뭐냐면 거기에 또 너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궁합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궁합이 좀 안 좋아도 내가 좀 많이 좀 상대방에 좀 배려를 하고 그리고 약간 좀 희생적으로 내가 좀 감수를 하는 어떤 그 역할도 하면서
같이 이제 잘 어우러지게 잘 이끌어 줄 수 있게끔 저는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궁합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뭐 신중하게도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또 궁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남녀 간의 그 대운 세운에 따라서 또 많이 또 바뀌는 부분도 많죠. 사주에 충이 있더라도 대운에서 어떻게 또 합이 들어와서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잘 또 가다가 또 잘못된 세운을 만나면 또 운이 또 안 좋게 흘러가서 뭐 이혼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뭐 궁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왕이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천을귀인도 보죠. 뭐 천을귀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을귀인 뭐 이제 천간에서 이제 저 지지를 보면 이제 귀인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갑무경 일간은 이제 축하고 미죠. 그 다음에 을하고 기는 자신. 그 다음에 병하고 정화는 해유. 그 다음에 임수하고 개수는 묘사. 그 다음에 신은 인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일간이 이제 요런 천을끼, 그러니까 뭐 남자가 일간 또 여자 일간 중에서 이제 상대방한테 요런 이제 그 지지에 요런 글자들이 있으면 이제 천을귀인으로서 이제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이제 궁합적으로는 봅니다. 뭐 궁합을 보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쭉 뭐 얘기한 것 중에서는 뭐 그래도 이제 속궁합도 이제 물론 이제 잘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지하고 형살이나 충이 있나 없나, 합이 있나 없나, 아니면 그런 거가 좀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이제 천을귀도 이렇게 뭐 참고적으로 뭐 궁합 볼 때 보면 좀 이렇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